네, 2022년 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횡령이라 그래야 되나? 배임이라 해야 되나? 뇌물수수라 그래야 되나? 그 사건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제목은 광복회가 저 지경이면 광주에 있는 5.18 단체들은 어떨까? 네, 제 생각은 여기에 뻗어 있습니다. 4.3 단체도 마찬가지고 여순단체도. 김원웅 회장의 희한한 반론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좌파들의 민낯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국은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 갑질이죠, 갑질. 불법 갑질.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수사만 남았죠. 본인이 수사 받겠다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대장동 게이트에 딱 걸려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 그 배우자까지 저 모양이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죠. 무너지게 되면 배가 나팔 조짐을 보이면은 뭐 먼저 탈출하는 게 누구다 그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탈출하면서 내가 이거 한 거는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거다 라고 하면서 막 터져 나옵니다. 이거를 봐주십시오. 어제죠. 10일 보훈처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광복회 국회 카페 수익금 부당 사용 확인,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및 수익사업 취소 추진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니 김원웅 씨가 광복회의 김원웅 씨가 얼마나 기염을 통했는데 보훈처가 이게 뭐 맞아 죽으려고 지금 광복회를 이렇게 조사해도 됩니까? 감사해도 됩니까? 수사 의뢰도 됩니까? 야,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띄운 걸 보셔도 좋고 직접 들어가셔서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효행이 뭐냐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국회에 있는 헤리티지 815라고 하는 카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유용 사실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횡령액은 있을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광복회가 국고를 지원받습니다. 그 국고를 마음대로 쓰게 되면 사실 처벌이 셉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는 이 헤리티지 815 카페를 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임대료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특혜를 줬죠. 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몇 군데 광릉에 있는 수목원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특혜를 줘서 하게 했습니다. 그 지자체 수익사업인데 이쪽으로 돌려준 거를 자기네가 빼먹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 위조한 사실도 있고 공범 여부 문제도 있고 이런 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답니다. 감사한 결과.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보훈처는 분명히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그 비자금 조서에 대해서 밝혔는데 헤리티지 815는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뭔가 하면은 커피 제조회사가 있고 그걸 보급해주는 또 도매상들이 있잖아요. 도매상들을 통해서 허위 발주한 것처럼 꾸며놓고 또 원가가 100원인데 200원에 한 것처럼 해서 6,100만 원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대부분 카드로 사는데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죠. 현금은 잘 안 잡히니까 기록에 그 현금 매출을 된 거를 역시 빼갖고 비자금을 조성했답니다. 그게 6,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1,000만 원은 광복회장 통장으로 보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한 후 사용했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은 상여금, 광복회장의 사적인 용도, 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또 뭐 등등에 쓰게 했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참 이게 치사한 건데 이 김원웅 씨의 처조카인 모양이죠. 그 양반이 이끄는 사업이 백산미네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인데 그 회사가 광복회 건물의 사무실을 차지하고 광복회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죠. 큰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백산미네랄이 국방부와 여주시 등에 발송할 때 광복회장 명의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이 위변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공문을 보낼 때는 광복회 문서 대장에도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가공의 번호로 발송됐다. 6건의 공문이. 이거 죄가 크죠. 네, 이런 것들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헤리티지 8.15 사업을 국회 등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취소하겠다. 그 이유는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그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이렇게 자기네가 감사해서 발견한 결과를 광복회도 광복회 회장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한테 보고하면은 이사회에서는 이거 회장을 잘라라 뭐 해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사회에 보고토록 해서 일단 광복회 차원에서 스스로 뭘 하게 하고 보훈처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하게 하고 차후 이제 보훈처가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운동 할래나요? 뭐 그런 감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제 광복회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터져갖고 지금 성남시하고 성남도계공이 벌집이 되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한 보훈처의 발표에 대해서 오늘 김원웅 씨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합뉴스에 자기 입장문을 보냈는데 횡령을 저지른 사람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것이 심각한 위법행위다. 명예훼손이다. 보훈처가 이렇게 편향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헤리티지 8.15에 관련된 그 바로 사람이죠. 윤모 씨가 1,000만 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 윤모 씨가 1,000만 원 빌려와서 그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국회 카페에서 헤리티지 8.15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건 자기는 몰랐다 이거죠. 그리고 윤 씨의 비리는 작년 9월 드러난 바 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건데 보훈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김원웅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김원웅 씨는 절대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 윤모 씨가 과잉 충성을 하느라 제멋대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후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내가 모두 금액을 채워줬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일단은 광복회 수익금이 전용된 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김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된 건 맞지만 내가 시킨 것은 아니고 돈은 내가 막아놓었다. 그런 겁니다. 이 김원웅이라는 사람 광복회 무슨 행사 있으면 광복절 행사 있으면 한복을 몇 벌씩 갈아입고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한복은 좋아하지만 개량 한복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 제 의견입니다. 네,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김원웅 씨는 그 윤모 씨 자신의 월급으로 김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 원을 사용했고 나는 원래 봉급이 적은데 그래서 부인하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편지를 보내와서 윤 씨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김원웅 씨는 312만 원 보내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그 비자금을 광복회장 이발비, 광복회장이 또 이발도 하신 모양이죠. 썼다고 말을 바꿨다. 나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는 제가 그 중요하게 보는 문서 위조 변조, 아까 백사미네랄이죠. 며느리하고 조카, 처조카들이 임원으로 있는 백사미네랄이라는 회사가 광복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그 집기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여주시청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허위 공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원웅 씨는 부인을 못하죠. 뭐 공문이 남아있으니까. 또 있었던 사실이 있으니까. 처조카 등이 자기 승인 없이 임의로 한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상당히 큰 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원웅 씨는 이거 이상 반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광복회에서는 감사 자료를 받았으니까 광복회 이사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해임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게 회장인데 회장 스스로가 지금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독재라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김원웅 씨 비리를 보게 되면
김혜경 씨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고 나중에 잘 갚았다는 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문서 위조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자기는 몰랐다고 하지만 다 몰랐다고 그러죠. 더합니다. 대통령 후보였으면 이건 뭐 엄청난 사건 될 겁니다. 친인척들이 광복회관 사무실 무단으로 5개월 쓰게 하면 어떡합니까? 죄가 크죠. 저는 지금까지 좌파 단체를 쭉 보면서 참 연대 투쟁을 잘한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우리 해군 기지를 짓는데 위안부 단체가 몰려와서 같이 데모를 해줘요. 위안부 단체가 뭐 시위할 때는 환경 단체가 와서 같이 해줍니다. 좌파끼리 서로 품앗이로 막 다 도와줍니다. 그 자기네끼리 다 해먹어요. 그냥 민간 단체로 있을 때는 에휴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권력을 잡아서 국가 단체로 들어오거나 자기끼리 커지다 보면 과거 습관대로 하다가 이런 게 터지는 겁니다. 이런 단체들이 돈을 어디까지 빼먹었는가 하면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삼성이 참 물주였고요. 포스코가 대표적인 물주고 현대도 그랬고, 우리 대기업 오너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거나 또는 좋은 뜻으로 돈을 내서 재단을 많이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활동해온 게 이 좌파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포스코 재단 많았습니다. 좌파들의 숙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씨가 두 텀인가 몇 년에 걸쳐서 서울시장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서울시 같이. 지난번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의 80%를 민주당이 먹었죠.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런 민주당 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명분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오죽하고 박원순 씨가 있을 때, 시장할 때 서울시는 군 인권센터야. 박찬주 이군사령관 갑질했다고 떠들어서 그 난리를 쳤던, 결국은 다 무죄가 나왔죠. 대부분이 무죄가 나왔죠. 근데 그 단체한테 무슨 일을 맡기고 돈을 줬습니다. 서울시하고 군인권단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단체는 지금 김혜경 갑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좌파 단체들은 자기들끼리 움직일 때는 감사를 받거나 감찰을 받는 경험이 없고, 정보기관에는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사찰은 당했죠. 근데 딱 국가기관이 되거나 국가기관에 돈을 쓰게 되면 제대로 된 사찰을 받는다는 걸 싫으니까 국정원 국내 파트 해산하라, 어쩌고 경찰을 쪼개서 자치단체화해서 단체장 소속으로 해라, 이런 장난들을 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5.18 단체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겠다, 유공자 명단 공개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가 많이 썩었을 겁니다. 제 광주 분들 만나보면은 이 단체에 계신 분들 자녀는 가산점을 받아서 광주 시내나 광주나 이런 데서 공무원 될 때 취직이 잘 되는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취직에 같은 점수를 받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 광주 안에서 스스로 모순이 생겨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직은 이 단체가 그쪽에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가니까 버티지만 이제 돈 문제가 나오면서 이 정권이 무너져가면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이 어떻게 돈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직자의 도덕성, 단체의 도덕성이 어떤지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드러날 겁니다. 얼마 전에 현대산업개발 광주 그 터미널 부근에 짓던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돼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은요, 그게 현대 아이파크 책임인지 그 골조를 올리고 한 하청업체 책임인지 좀 헷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분은 현산도 억울하고 하청업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하도록 막 밀었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요, 광주는 좀 특이한 지역이 돼가지고 광주 지역에서 건설하는 회사들은 광주 지역 업체들을, 하도급 업체들을 많이 쓰도록 요구합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아파트 좋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삼성 레미안,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대림의 푸르지오, LG의 자이, 포스코의 더샵 등등 하는데 한번 쳐보십시오. 레미안 상표는 광주를 포함해서 전남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명분은 그쪽 현지 업체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가면 이익도 안 나고 힘들거든요.
반대로 호남 지역에서는 명품 아파트가 없으니까 자꾸 들어와라 그러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현대산업이 이런 걸 당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5.18 나지 사람들이 참여돼 있거든요. 조사해 보면 많은 게 나올 겁니다. 저는 적폐 수사를 윤석열 정부가 할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의 적폐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원웅 씨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친일 정권이라고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승만이 친일파면은 이거 뭡니까? 와 이거는 이 정도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면 김원웅 씨는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만주군 중이라도 했다고 칩시다. 이승만이 어떻게 친일파가 됩니까? 이 양반이 그 문재인 정부 뜨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도 현대사에 대해서 발표할 때마다 저는 논문을 쓰고 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궤도에서 이탈한 게 누굽니까? 일단은 김원웅 씨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터지니까 이재명 씨입니다. 김혜경 씨 이게 터지니까 문재인 좌파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로했다 하고 떠들지 않습니까? 누구지? 송영길 대표도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화가 났다 뭐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저 같은 국민들은 아이고 깜놀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엎드려야 되나요? 이게 좌파들의 아주 웃긴 생각이에요. 이게 군주적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대통령을 내세워서 아바타처럼 조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통해가 안 돼. 지금 김원웅 개인 비리가 딱 드러나니까 허풍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임덕이 오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쇼가 잘 안 통할 겁니다. 그것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문재인 여권이 통하려고 했던 게 북한의 김정은이거든요. 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요. 방법은 저도 몇 가지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에 있는 분들이 저랑 생각이 대체로 비슷한 노선을 가려고 하길래 이분들이 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이렇게 문재인 씨가 통하고자 했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똥이 나옵니다. 진짜 냄새 날 겁니다. 근데 그것들하고 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적이고 북한 인민이 우리의 동지가 돼야지. 그들이 우리의 레지스탕스가 돼야지. 엉터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김원웅 씨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처음에 TV조선 보도로 터져 나왔죠. 이제 계속 언론 보도가 이제 자꾸 언론이 들고 옵니다. 지금 뭐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이재명 시절에 부인 그 공짜로 먹은 거는 계속 그 A씨가 언론에 공개하고 있듯이 계속 언론에 나올 겁니다. 이게 김원웅 씨가 여기에 대해 펼친 희한한 반론을 보십시오. 이게 좌파들의 민낯입니다. 광복회가 저 정도이니까 5.18 등 다른 단체들도 엉망일 겁니다. 그게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쓰레기 청소를 한번 대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발전은 그 다음 문제고요. 너무 썩었습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